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포츠 이슈 두 번째, 스포츠 약물 도핑 논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들의 경기력에 약물들은 어떠한 영향을 주며 선수들은 왜 이용하게 될까요? 금지 약물 복용은 선수에게 치명적인 오점을 남길 수 있음에도 선수들이 시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프로 스포츠 선수라면 약물 복용을 할 것인가 혹은 안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지 약물 복용으로 국제수영연맹으로부터 1년 6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이 기자회견에서 고개를 숙이고 국민들께 사죄했습니다. 리우올림픽 참가 여부에 대해서는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른 상황에서 당장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발생된 결과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합니다. 도핑 사실을 알게 된 후 지난 몇 개월은 매일매일이 지옥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이 컸던 게 사실입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 병원을 가지 않았더라면, 주사를 놓지 못하게 했다면,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후회하고 자책했습니다. 수영 하나만 알고 수영 하나로 사랑받아온 제가 수영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제가 얼마나 부족한 선수인지, 인간적으로도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그럼에도 얼마나 과분한 사랑을 받았는지 생각했습니다. 프로축구, 프로배구에 이어서 프로야구까지 최근에 프로 선수들의 금지 약물 복용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예를 들면 다이어트 약을 먹었다, 또 콧수염 발모제를 발랐다. 나름의 이유가 다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그 정도로도 문제가 되는 건가? 경기력에 어떤 영향을 주길래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건지 오늘 팩트체크에서 좀 풀어보겠습니다. 김필기 기자, 어떤 약물들이 문제가 되는 건지요? 먼저 오늘 팩트체크가 주목한 단어, 바로 도핑입니다. 팩트체크도 단어에 주목하나요? 아무튼, 1865년 이 네덜란드에서 운하를 건설할 때 노동자들의 작업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도프라는 물질을 먹였는데요. 이 도핑이란 말은 바로 여기서 유래한 겁니다. 이후에 여러 종류의 현대판 도프들이 이제 개발이 됐는데, 먼저 앞서 보신 대로 프로축구 선수 강수일 선수에게서 검출이 된 것은 메틸 테스토스테론, 였고요. 그다음에 또 프로야구 최진행 선수에게 검출된 것은 스타노조롤입니다. 남성 호르몬을 인위적으로 분비시켜서요 근육을 발달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배구 곽유화 선수의 경우에는요 펜디메트라진, 그러니까 흥분을 시켜서 승리 욕구는 높여주는 반면에 식욕은 억제하는 기능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름들이 다 어렵네요. 실제로 이거를 복용하면 그러면 경기력이 나아지느냐 하는 문제가 남는데 어떻게 봅니까?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 알려진 바로는요. 골프 선수의 경우에는 부신피질 호르몬제를 먹게 될 경우에 이 컨디션이 아주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날 동안 경기를 하죠. 첫날 1라운드를 뛰고 다음 날 또 가뿐하게 2라운드를 뛸 수 있다고 하고요. 또 사이클 선수의 경우에 기관지 확장제를 투약하면은 이 호흡이 쉬워져서 굉장히 유리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사격 선수의 경우에는 이런 또 심박수 조절제를 가지고 심박을 느리게 하면은 긴장이 풀려서 또 좋은 기록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저 경우에는 그렇다고 치고 많이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선수들이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먹는 스테로이드제. 그 근육이 좋아지면 경기력이 좋아진다. 이건 많이들 알려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제 미국 메이저리그에서는 이런 일이 하도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연구도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스테로이드를 복용하기 전에는 타자들이 배트를 힘껏 휘둘렀을 때
담장 바로 앞인 110m 정도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플라이 아웃이 되는 거죠. 근데 스테로이드를 복용하고 나니 근력이 한 10% 정도 좋아지고 또 스윙 속도도 5% 빨라져서 비거리가 10% 늘더라. 예. 그러면은 담장 너머인 117m까지 날아가서 이제 홈런이 되는 경우가 많은 건데 그 경우가 50% 이상 는다는 연구 예. 결과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프로 선수들에게는 엄청난 유혹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예. 이번에 걸린 선수들이 예를 들면 뭐 다이어트제다, 예. 호수염 발모제, 예. 호수염만 발모시키는 약이 있습니까? 예, 그랬다고 합니다. 아, 그 머리털 말고요? 예. 아, 그런가요? 예. 근데 그 정도만 해도 걸릴 정도로 그렇게 엄격합니까? 도핑 테스트가? 이 발모제 같은 경우에는요,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까 한두 번 바른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니고요. 예. 직접 먹거나 아니면 혈관을 통해서 투약을 하거나 그럴 경우에 이제 검출될 수 있다는 이야기였었는데요. 예. 발라서 검출이 되려면은 수개월 정도 또 그리고 하루에 수차례씩 해야지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였는데 그 관련된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예, 예. 확실한 거는 혈액으로 들어가서 요로 배수출이 됐다라는 거죠. 그게 증거죠. 먹었든지 발랐든지 뭐 어떻게 했든지 간에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몸에서 검출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아, 기준은 몸에서 검출됐다 이건 모양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또 이 규제 대상이 되는 이 물질들이요. 일반적인 음식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몸에서 검출이 됐다면은 어쨌든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 들어온 거고 따라서 선수들의 해명과 상관없이 국제 규정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예, 예. 근데 이거는 그 선수들 건강을 위해서라도 좀 챙겨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예, 맞습니다. 사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어떤 뭐 공정한 경기를 위해서기도 하지만 예. 선수들 건강을 위해서인데 그동안 나온 연구 결과를 보면은 금지된 스테로이드 약물의 부작용 너무나 명백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혈관을 기능을 막아서 심장마비나 뇌종양을 일으킬 수 있고요. 또 간암, 불임, 탈모의 원인도 됩니다. 예. 지금 요 왼쪽 밑에 이제 보면은요, 남성 같은 경우에는 스테로이드제를 계속 복용할 경우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남성처럼 가슴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여성의 경우에는요, 수염이 나거나 목소리가 굵어지는 부작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게 사실 뭐 평상시에 복용하는 일반적인 약은 아니겠으나 아무튼 뭐 일반적이진 않더라도 아무튼 쓸 수 있는 약에 포함이 돼 있으면 예. 선수들은 그걸 가려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다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니까 좀 헷갈리는 경우도 많이 있겠군요. 예, 그래서요, 뭐 KBO나 KBL 같은 곳에서 이제 프로 선수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실제 그런 실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또 전문가들의 이야기였는데요. 예.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또 보실 이거는 예전에 개그맨 남희석 씨가 SNS에 올려서 화제가 됐던 글입니다. 탁구 국가대표 유승민 선수가 런던 올림픽을 앞두고 남희석 씨 부인 병원에서 사랑니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약물 검사에 걸릴지도 모르니까 진통제도 안 맞고 또 항생제 처방도 안 받았다는 거죠. 예. 물론 항생제는 금지 약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만큼 조심을 했던 건데 세계 반도핑 기구 규정에 따라서도요. 약물 복용은 고의든 아니든 프로로서 엄격하게 자기 책임이라는 점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유승민 선수 얼굴이 나와서 깜짝 놀랐는데 이게 좋은 예였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김필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영상 잘 보았나요? 약물을 복용하였을 때의 효과와 프로 스포츠 선수들의 사례를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프로 스포츠 선수라면 약물을 복용할 것인가 혹은 안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의 입장 하나를 정해주세요. 한 가지의 주장에 맞춰서 여러분의 생각을 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